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세 경주 연속 200배, 100배, 100배가 넘는 대박이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편성 자체가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처럼 대박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배당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반부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하고 이로키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로키, 파업을 했었던 배수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대결 펼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키가 버텨내느냐, 배수철이 파업파들과 협공 펼쳐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배수철 대단했어요. 타종부터 때려서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을 중심으로 한 파업파들이 유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수철이 가게 된다면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수철과 장찬재 전략적 연합, 이로키가 힘을 쓰고 배수철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반대로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로키가 배수철을 떨궈낸다면 손진철이나 남용찬과 협공 펼쳐나가면서 맞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배영, 우성식, 장인석은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영이 과연 이들의 흠이 공략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기에 누릴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일 최혜영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뒤를 막해 나가면서 본인 실리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장인석이 때리고 김배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후미는 우성식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영이 이들 상대를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파업할 중심 김배영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김배영을 중심으로 우성식이나 최영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장인석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용이나 우성식의 후미권 마크 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배정현이 출전하는 경주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전일도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전준영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경상권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전준영이 때리고 배정현이 몰고 가서 타이밍 짧게 가져간다면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죠. 아무래도 파워파인 최용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정현의 전준영이라든지 배정현의 최용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범준과 최병길이 변수인데 주도력을 갖추셨습니다. 김범준이 전일 힘을 썼는데 넘어서지 못했죠.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최병길이 막혀 나간다면 배정현, 전준영 믿다가 또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손동진과 문인재의 경합 현재 될 것 같습니다. 손동진이 참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배수철의 뒷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3차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결승 가기 위해서 문인재와 정면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인재가 때리고 손동진 넘어서는, 유성희가 때리고 손동진과 호흡 맞춰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문인재가 전일 고전했는데 손동진만 떨궈낸다면 문인재가 우승 차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함동주나 조용소가 후미권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시우가 전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불안한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기우였었죠. 저치기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어요. 금일도 김시우 입장에서는 이용주 몰고 갈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시우의 이용주라든지 김시우의 박진우의 전략적 연합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김시우가 타이밍 잡지 못하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박진우가 정재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1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이용주와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신욱과 고전하게 된다면 박진우, 이홍주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급 11경주는 뭐 황정현이 뭐 객관적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김주석을 활약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김주석 전일 여유 있게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정현이 넘어서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송현이를 황정현이 활약해 나가거나 오히려 김주석이 송현이를 활약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황정현이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2경주입니다. 뭐 정경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 정경호 입장에서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조성윤이라든지 이유진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변수가 전라권 선배 김이남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호가 과연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김이남을 챙겨줄 수도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급 6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파인 배수철,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도키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최근 흐름 자체도 탑 경주보다는 맞대결 펼쳐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도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렇게 배수철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탑 가능성보다는 맞대결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1번, 6번, 4번,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이로키가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5번, 3번, 2번이나 3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고 앞쪽이나 뒤쪽을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쪽은 파파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자리 잡고 반격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웅이 아무래도 죽기 살기 때려준기 된다면 배수철이 타이밍을 잡고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힘대결에서 이로키가 외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의 뒷자리는 장찬재가 물고 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우승이 목표입니다. 우승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어요. 이로키를 상대로 6번이 인정받게 된다면 6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하고 6번,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4번 파업파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연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남용찬도 끌어내고 선행력 발휘출 수가 있어요. 1호기가 막혀 나갑니다. 손진철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후미권에서 박진웅이 넘어서지 못하고 배수철도 넘어서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 2라든지 3번하고 5번 정도는 남용찬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3, 2나 3, 5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배수철 대단했어요. 타종부터 때렸는데 황정현하고 손동준이 꼼짝 못했습니다. 힘으로 버텨냈었던 배수철 아무래도 파워팟의 선전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영이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영 입장에서는 뭐 파워파들인 김홍건 하고 김원호 밖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만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혜용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장인석, 김배영, 우성식은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이규범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전 정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장인석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죠. 전일은 아무것도 못했었던 장인석, 금일은 타점 잡고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이를 김배영이 막혀 나가고 김배영의 뒷자리를 우성식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 장인석의 선행감이 좋다면 뭐 김병이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승해야지 결승각이기 때문에 후미권에서도 또 역전을 허용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역전 당하지 않겠어는 반바퀴 지점에서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타종전으로 최영은 1번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몸싸움 펼쳐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끊어 먹기만 하면 돼요. 1번하고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6번하고 1번 4번입니다. 1번 6번하고 1번 4번 두 차권 1번과 6번 쪽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최영이 김병호 상대로 아무래도 넘어서긴 버겁기 때문에 1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변수라고 한다면 장인석이 때리는 경주고 김병하고 김현호가 우성식이 막혀 나가는 작전이죠. 문제는 4번 최용이 끌어내가지고 김병과 병주 태워버리는 병주 싸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인석이 어부질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우승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일은 죽 썼어요. 하지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얼마 전에도 11초 때 중반 끌어냈죠. 그 시속이면 충분히 장인석 운 좋게 머리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하고 4번 정도는 7번하고 1번, 7번하고 4번 정도는 장인석 버티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11초대 중반 끌어내고 있고, 또 최용이 끌어내가지고 김병 병주 태운 다음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과 7사는 노림수라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객관적 기량만 놓고 본다면 16과 14 안에서 1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득점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항상 퐁당퐁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여유 있는 편성에서는 고전하고, 또 힘든 경기에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완승을 거두고 있는 배정현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꼼짝 못하고 배당의 빌미 제공했었던 배정현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과감한 전략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짧은 배준영 입장에서는 전준영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예요. 배정현은 88년생 3월생입니다. 한데 전준영은 89년 1월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배정현하고 전준영이 연락 가능하죠. 6번이 때려주고 7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정상적인 경주를 흘러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에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정현의 D는 아무래도 창원기공 선배입니다. 최영진이 1창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이라는 점,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후차권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67하고 63, 6번과 7번 쪽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번 편성도 박성근, 박준영 대구팀이죠. 여기에 배정현, 최영준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번이 앞이나 뒤 마크에 나갈 것 같은데, 수적인 면에서는 분명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범준하고 최병길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범준이 힘을 쓰고 이걸 최병길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힘 빠진 김범준을 상대로 최병길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죽 썼다가 저치기로 머리 쳤었던 김범준, 힘을 쓰면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5번하고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진이 좋은 자리 선정하지 못한다면 동기생인 7번 최병길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마크 된다면 5번과 3번 정도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 2하고 5, 3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는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정현과 전준영의 전략적 연합 쪽에 학교 선배 3번이 마크에 나간다면 후차권에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손동진하고 문인재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힘든 경주 펼쳐나갔었고, 손동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수철의 후미를 황정현이 양보하면서 본인이 3차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정현은 추임 못했었는데 손동진은 보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섰죠. 충분히 배수철 넘어서면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손동진,
아쉽기만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손동진하고 문인재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인재는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평팀 선수들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죠. 반면 손동진을 중심으로 남승우, 류성희, 이진국은 파업을 했었던 파업파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누가 머리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손동진 입장에서는 딱히 경주를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문인재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4번하고 6번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파파들이 선전 펼쳐나간다면 유성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4번의 수입발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6하고 4일, 특히 4번과 6번은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적인 연합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파업하지 않았었던 문인재 입장에서는 뭐 딱히 파업하던 선수들 중에서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물론 손동진 직선에서 칩도 나오고 젖히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은 좀 불안감이 있죠. 그 점 때문에 함동주가 힘을 씁니다. 함동주도 전일 고전했습니다만 내선작과 힘을 쓰면 시속감이 11초 단 중후반까지 끊어내요. 이를 문인재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손동진 넘어서다 퍼집니다. 6번과 7번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동반 입상, 7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그 뒤는 2번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정도는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6, 7하고 6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문인재보다는 손동진의 직선 취입발 쪽에 전일을 아쉬웠어요. 하지만 금일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문인재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6번 쌍복을 중심으로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시우 전일 솔직히 저 편성에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기우였죠. 김시우가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10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고재준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고 이용주의 선행을 활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시우가 이용주와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 박진우와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용주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몰고 가죠. 시속감이 좋다면야 짧은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용주도 전일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합니다.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 박진우 전일 직선에서 후미권에 있다가 후다닥 나오는데 상당히 좀 칼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시우 입장에서는 박진우를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전일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간보다가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6번이 몰고 가기만 한다면 후미권에서 박진우만 견제 나간다면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1번의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인 것 같아요. 박진우의 저력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슈가 전일 선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타겟 잘못 선정한다면 이용좀 있다가 김슈가 승거리 조절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용주도 요즘 시속감 자체가 11초대 중후반 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진우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우승 욕심 낼 수 있죠. 박진우가 후미권에서 젖히기 나선다면 이용주가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진우가 넘어가게 된다면 정재성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때리고 1번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타겟 잘못 산정해서 고재전을 믿고 경주량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시우만 빠져준다면 박진우의 이용주도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또 친분까지 갖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생년은 같아요. 생일이 빠르긴 합니다만 친분이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1, 3과 1, 2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호 몸 상태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몸을 담금질하고 나온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주력입니다. 6번하고 2번은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정현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배수철의 마크는 좋았습니다. 근데 타종부터 때렸었던 배수철을 편안하게 마크해 나갔는데 황정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도 안 되고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추입도 안 되고 있는 황정현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김주석은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후미권에 있다가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황정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주석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원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주석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도 있고 송현이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황정현보다는 시속감이 좋았었던 김주석의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하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똑같아요. 송현이가 있고 하수영이 있기 때문에 이들만 화력이 나간다면 황정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을 우선 하시는 전략, 1번하고 7번 쌍복 경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송현이가 마크가 아닌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송현이가 때리고 김주석이 추입해 나가는 7번, 황정현이 추입해 나가는 7번과 2번이라든지 2번의 선행을 1번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황정현이 미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2하고 7-1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앞선에서 하수영도 있고 송현이가 있기 때문에 김주석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황정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7번, 2번, 3복 경주권 경제 중심으로 1번, 7번, 2번 3복 경주권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수영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편성 1번, 7번, 3번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1번과 7번이에요. 쌍복 승부. 전일 같은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황정현 깝깝하죠.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경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혼자 달아날 수 있는 정경호. 과연 지역 선배 김이남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일 운이 많이 따르면서 2차권까지 올라왔었던 김이남, 과거 북광주에서 훈련하다가 훈련지 때문에 동광주로 변경했었던 정경호입니다. 팀은 달라요. 하지만 훈련은 함께하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과연 정경호가 김이남을 노골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전경호는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이남은 부상까지 있었고 파업까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대부분의 우스컵 견주가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정경호 입장에서는 조성윤을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와서 짧게 따게 된다면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 4번, 6번 두 차권이에요. 4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 5번, 6번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파업하지 않았었던 소리 뭉친다면 4번, 5번, 7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정경호가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창훈이 때려주고 그 뒤를 김이남이나 윤진철이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정경호가 체구가 좀 작아요. 172밖에 안 됩니다.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창훈이 또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머리 가능성 있죠. 머리로 이어진다면 6-3이나 6-2는 파업파들의 완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경호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4번, 5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4번,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쿱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또 PC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